노후가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받는 사람은 늘었는데 불안한 사람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는 숫자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둘이 합쳐 받는 국민연금 평균 월 12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국 부부 수급자 가운데 10상 중 9쌍은 둘이 합쳐도 월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숫자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50대, 60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역시 지금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화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3만 853쌍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28.5%에 해당합니다. 2020년에는 42만 8천 쌍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62만 5천 쌍, 2024년에는 78만 3천 쌍, 그리고 올해 93만 쌍, 불과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 혼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거나 직장이 있어도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었고 소득이 없어도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을 이어가는 여성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여성 임의 가입자는 2005년 2만 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30만 8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에는 40.3%로 높아졌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한 사람만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부부 단위의 생존 구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급자 수가 늘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늘었다면 노후가 더 안정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수급자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금액이 생활을 버티기에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 월 120만 원입니다. 2020년 평균 81만 원에서 5년 사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6천 원입니다. 현재 평균 연금액 120만 원은 이 최소 생활비의 55.4% 수준입니다.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납니다.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 1천 원, 현재 평균 연금으로는 이 금액의 40.2%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 분들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 식비, 은퇴 이후에는 의료비 비중이 특히 커집니다. 그런데 연금은 물가보다 천천히 오릅니다. 그래서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은퇴를 미루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액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격차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월 100만 원 미만, 무려 42만 2천 쌍입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도 40만 6천 쌍입니다. 이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 부부 수급자의 약 89%입니다. 즉, 10쌍 중 9쌍은 둘이 합쳐도 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6,636쌍입니다.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전국을 다 합쳐도 단 5쌍입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만들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생활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는 쌍이 전체의 89%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 물론 소득 수준이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연금액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든 요인은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 이들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약 335개월, 28년 가까이 됩니다. 반면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293개월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2.3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입했느냐가 노후연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오래 가입하면 연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입 공백이 생각보다 쉽게 생깁니다. 경력 단절, 퇴직 후 재취업 공백, 사업 실패로 인한 보험료 납부 중단, 건강 문제로 인한 활동 중단, 이런 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노후연금 수령액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의가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이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노후연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점점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가 노후 준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매달 자동으로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이 있다 해도 공실 수리비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결국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의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연금조차 생활 최소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부가 전체의 89%라는 것,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이 구조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 동시에 겹치면서 지출은 가장 많고 은퇴 시기에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같은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후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만든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었으며 공백 없이 오래 가입하는 것이 노후연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통계가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가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동시에 한국 경제 고성장 시기를 살아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경력이 긴 사람은 연금이 많고 경력 단절이 많은 사람은 연금이 적습니다. 그 격차가 이번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낮추는데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쌍이 늘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가 주는 메시지는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 수보다 실제 생활 가능 수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져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은퇴가 5년 남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40대라면 아직 가입 기간을 늘릴 시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시기가 생겼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발표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언제부터 받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통계가 단순히 뉴스 한 꼭지로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 부모의 지금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10년 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대는 왔지만 안심할 수 있는 노후와의 거리는 여전히 넓으며 그 거리를 좁히는 열쇠는 지금 이 시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 이것이 한국의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조 바깥에 있는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실제 중장년층의 소비 구조 변화와 현금 흐름 설계 방법을 좀 더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